게임 기획자로 일해온 32살 김모 씨는 지난해 회사를 나온 뒤 6개월 넘게 새 일자리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IT 업체 4곳을 거쳤지만 초과 근무와 야근을 당연시하는 낡은 조직 문화는 반복됐습니다. 팀원이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근데 업무량이 줄지 않아서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몰렸어가지고 당분간 재취업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취직을 하더라도 금방 나오게 되고 똑같이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고 김 씨처럼 일하지 않고 적극적인 취업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구직 활동을 멈춘 30대는 지난해 30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채용 문화가 바뀐 영향이 큽니다. 경력직 채용이라든지 수시 채용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분들이 구직을 통한 실업보다는 쉬었음이나 이런 인력으로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대들의 쉬었음 인구 급증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회 진입 자체가 지연되다 보니 결혼 시점도 지연되고 그러면 출산 시점도 지연되거나 포기하게 되는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 쉬었음 인구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2만 8천 명으로 집계돼 2030 전반으로 쉬었음 현상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안에 쉬었음 청년들의 유형을 분석해 직업훈련과 심리상담 등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노력과 청년 빈곤, 주거 등 부처 경계를 넘는 입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얘기네요. 예, 먼저 이 청년 고용률을 보면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45.13%로 같은 이 기준으로 보면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월별로 보면 18개월 연속 내려가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고용률뿐 아니라 실업률도 다시 뛰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실업률은 6.1%로 지난해 5.9%까지 내려왔던 흐름에서 반등했습니다. 실업률은 구직 활동을 한 사람 가운데 취업을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실제 구직난을 더 반영하는 체감 실업률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일은 하고 있지만 근무 시간이 적어서 더 일하고 싶다는 사람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런 체감 실업률은 올해 16.1%였습니다. 4년 연속 내려오던 흐름이 멈추고 이번에 다시 상승했고 일반 실업률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숫자 그대로 보면 이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고용난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해진 겁니다. 오랫동안 이 구직 중인 장기 실업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기준 6개월 이상 구직 중인 청년은 11만 9천 명으로 2021년 10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학교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기간도 전체적으로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1년 이상 미취업 비중은 46.6%, 3년 이상은 18.9%였는데요. 각각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포인트, 0.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청년층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뒤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흐름입니다. 네, 다음으로 학력이 좋아도 대학교를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인 모양이네요. 네, 이 고학력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을 해도 20, 30대 장기 실업자는 지난달 3만 5천 명이나 돼서요. 13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연령대를 5세 단위로 보면 25세에서 29세가 가장 많습니다. 이 연령대에서만 19,000명이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갖고도 6개월 넘게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학력 청년층이 청년 장기 실업 증가의 핵심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구직을 아예 포기한 쉬었음 청년은 지난달 40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줄었는데 반대로 고학력 청년의 장기 실업만은 오히려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이 미스매치가 더 심해졌다는 뜻인데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하는 흐름과 그리고 국내 기업의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 여력 축소, 여기에 산업 전반의 AI 기술 확산까지 겹치면서 고학력 청년층이 구직 과정에서 더 불리한 구조로 밀리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이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 청년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지만 고학력 장기 실업만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인구가 줄면 경쟁이 완화하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은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고학력 청년층이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는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모양이네요. 네, 총 3조 3천억 원 규모의 성장 촉진 보증부 대출을 오늘부터 8개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신용 보증재단을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보증 심사와 대출을 은행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출 한도는 개인 사업자 최대 5천만 원, 법인은 최대 1억 원이고요. 상환은 최대 10년 분할, 거치 기간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면서 신용 평점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 그리고 이 매출 증가나 수익성 개선 같은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경쟁력 강화 요건은 사업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 기술 도입 내역이나 직원 고용 계획 또는 지방정부 등에서 각종 컨설팅 이력도 포함됩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지금 10년 만에 최저라는 게 청년 실업률 얘기인가 본데 이게 피부로 느끼는 거랑은 너무 다른데요? 네, KDI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은 2.7%, 그러니까 10년 전인 2015년 3.6%보다 낮아졌는데요. 수치로만 보면 좋아진 것 같지만 KDI는 여기에 통계 착시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뭐냐면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구직 활동을 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요즘 20대 사이에서 그냥 쉰다는 사람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들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자에서 아예 빠집니다. 그 결과 일을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실업률만 낮아지는 착시가 생긴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명 중 5명이 일하고 5명이 구직 중이면 실업률은 50%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5명 중에 3명이 그냥 쉴래요 하면 이제 구직자는 2명뿐이죠. 일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통계상 실업자는 2명이 돼서 실업률이 29% 정도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이런 착시 현상이 실제 통계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KDI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쉬었음 인구가 2015년 수준이었다면 실업률은 3.4%가 됐고요. 완만히 늘었다면 3.1%, 쉬었음도 많고 일자리 매칭 효율성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3.8%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매칭 효율성은 기업의 구인과 이 구직자의 연결 효율을 말하는데요. 최근 구직 플랫폼 AI 매칭 기술이 발전하면서 빈 일자리를 더 쉽게 찾게 된 긍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낮은 실업률은 쉬었음 증가라는 착시 효과와 매칭 효율성 개선이라는 구조 변화가 뒤섞인 결과라는 겁니다. 네, 통계는 그렇다 치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이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기업 채용 여력이 낮아졌고요. 생성형 AI 확산도 겹치면서 신입 초급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줄어든 청년 일자리 21만 개 가운데 무려 98%가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에서 사라졌습니다. AI가 도입되면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대체로 신입 채용이 가장 먼저 줄어드는 연공 편향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IT 플랫폼 채용도 이젠 속도가 꺾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앞으로는 초급 개발자 채용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스타트업 투자까지 위축되면서 처음 사회
사회에 나올 문 자체가 좁아진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 아예 구직을 포기한 청년도 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이유 없이 쉰다는 청년이 45만 명으로 역대 최대, 청년층의 17%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쉬었음이 늘었다는 점을 짚었듯이 실제 통계로도 그 현상이 확인된 건데요. 결국 청년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결국 낮은 실업률 속에서도 이 청년층의 일자리 불안이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네, 요새 정년 연장 추진 논의도 뜨거운데 이것도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죠? 네, 이 민주당에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청년층 사이에서는 우리 세대는 언제 일하냐 이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고령층 고용 안정엔 도움이 되지만 청년층 채용 여력은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20세에서 34세 구직자 61%가 정년 연장 시 채용이 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금 체계를 함께 손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임금이 그대로인데 정년만 늘리면 기업은 기존 인력만 유지하게 되고 퇴직 후 재고용 이나 직무 중심 임금 체계로 전환해야 청년 채용 여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정년 연장은 누가 오래 일하느냐보다 세대가 함께 일하고 기회가 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